오늘은 말이죠, 서울 남부 고용노동지청에 세무상담을 하러 갑니다. 또 어떤 분들을 만날지 기대를 안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통장으로 지급을 합니다. 보통 이제 현금 수령이 거의 많은데. 여러분, 제가 서울노동지청에서 세무상담을 갔다 왔다고 했죠. 거기서 많은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비슷한 종류의 관심사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몇 가지를 추려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받는 자 대신에 그 받을 금액에서 세액을 떼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 원천징수를 왜 하는 거냐?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예를 들어 근로자가 매월 급여 받는 거에서 근로자 개개인이 납부세액을 신고 납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행정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겠죠. 국세청 입장에서. 그러니까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을 받는 사람보다 적을 거니까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일정 부분을 떼서 내라, 세무서에. 그러면 행정 비용이 좀 줄겠죠. 그래서 원천징수 제도를 시행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러면 이제 소득을 받는 사람은 내가 받기 전에 세금을 떼고 이미 다 신고를 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내가 정확하게 세금을 냈는지를 확인하는 정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걸 흔히 말하는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우리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하잖아요. 매월 2월 말에. 그 기중에, 월 중에 내가 세금을 급여 받을 때마다 세금을 다 떼서 사실 사업주가 신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말에 가서 한번 정확한 세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걸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또 사업을 이제 하시다 보니까 보통 사업 초기에는 뭐 근로자를 쓸 수 없으니까 보통 혼자 하시다가 아주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파트타임 하시는 분들을 고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법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과 세법은 좀 다른데요. 세법에서 말하는 그 일용직 근무자는 3개월 이상 한 고용주에게 고용됐으면 일용직이 아닙니다. 즉 3개월 미만 단위로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일용직이 되는 겁니다. 일용직은 또 일 단위로 얼마를 받을지를 또 정해 놓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일용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용직에 대한 원천징수는요, 여기 나와 있죠. 내가 받은 급여에서 10만 원을 빼고 곱하기 6%, 또 곱하기 45% 해서 계산된 금액을 국세청에다 내고요. 그 원천징수 세액에서 또 10%를 곱한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또 냅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내가 계산해 봤더니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이다. 그러면은 안 내셔도 돼요. 소액 부징수라는 게 있는데 1,000원 미만일 때는 세금을 안 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과연 이 일용직 근로자들과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를 써야 되느냐, 이걸 좀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거는 사실 실무적으로는 안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4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가. 그런데 이게 사실 평소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그 고용주와 고용인 간에 분쟁이 발생한다, 그랬을 때는 근로계약서가 없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서를 갖고 계시는 게 좋고요. 계약서를 미작성할 경우에는 뭐 벌금이 한 500만 원 정도 있다고 합니다. 뭐 고용관계는 제가 전문은 아니니까, 노무사분들이 또 전문가시니까 저는 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요.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서로 한 부씩, 고용자와 고용인 간에 한 부씩 갖고 계시는 게 원칙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뭐 세금도 많이 고민이 되실 텐데, 그런 고민이 있을 때마다 제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거나 메일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